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1분기 기질문 교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진행할 교육부장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할까요?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시즌이 되면 우리 선생님들은 더 바쁘세요. 그쵸? 어떤 분들은 발표에 마무리를 하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OT에 참석하기 위해서 원을 방문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 원과의 만남을 위해서 모델 수업을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쁜 시즌에 우리 선생님들께 어떤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시면서 필요한 소스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몇 가지 팁들 준비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준비 과정들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면요. 오리엔테이션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 그리고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대중 스피치라는 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서 준비를 하면 될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에는 같이 연습도 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리엔테이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은 새로운 환경에 놓여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를 제시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원에 방문을 하실 거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할 건지,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서 어떤 수업들을 할 건지 그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키즈몬 선생님들은 원에 가셔서 제가 이렇게 멋진 선생님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멋진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라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이 모델 수업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모델 수업은 우리 아이들,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아이들 앞에서 하는 걸 말하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성인, 저희와 같은 동등한 연령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명의 사람들 앞에서 하는 대중 스피치라는 것,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대중 스피치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요, 나 그래도 아직 성인들 앞에서 하는 건 좀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떨려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실수도 많이 하세요. 안녕 갑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수들도 가끔 하시긴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는 분대로, 그리고 낯선 분들은 낯선 분들대로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점검을 해보고요. 나의 스피치는 어떤 스타일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필요한 팁들이 있으면 적용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가 대중 스피치라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청중, 컨텐츠, 그리고 나의 이미지 메이킹. 이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셔야 해요. 자,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니즈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 파악을 먼저 하셔야겠지요. 우리의 청중은 어머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고 능력 있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영어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그런 멋진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쵸?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머님, 제가 바로 그 어머님이 원하시는 멋진 영어 선생님입니다 를 어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나를 더 멋지게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어요. 나의 청중들이 누구이고 그 청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파악이 되었다면 그에 맞춰서 내가 이야기할 거리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강의를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아니, 3시 끝낸다고 했는데 지금 3시 반? 어떻게 나 5시에 가야 된단 말이야.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때부터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언제 끝나? 이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만큼입니까?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만큼입니까를 원에다가 확실하게 여쭤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원장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원장님도 주어진 행사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속 늘어지면서 이 행사 자체가 늘어져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인사하는 선생님들은 인사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간 안에 내가 할 이야기를 정확하게 끝내는 거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겁니다. 자, 컨텐츠까지 준비가 됐어요. 그럼 이제 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의 이미지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요? 이 그래프는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멜비안의 법칙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평가하는 첫인상을 갖게 되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입니다. 생각보다 언어적인 요소는 7%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목소리, 톤, 이런 부분들, 청각적인 요소들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시각적인 요소예요. 시각적인 요소요? 그럼 이뻐야 되나? 그럼 전 다음 생에 할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모든 면을 말해요. 얼굴뿐 아니라 표정, 그리고 서 있는 자세, 제스처, 시선 처리, 머리 스타일, 옷차림,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시각적 요소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들 보세요. 언어적인 요소가 아닌 그 외에 비언어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 몇 프로? 93%입니다. 자, 이 93% 잘 채우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떠한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잘 다듬어주면 좋을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눈에 보이는 부분 얘기하자면 의상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의상 얘기할 때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입으면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영어 선생님들의 의상 조금 복합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지루하거나 너무 보수적인 느낌 주는 것보다는 약간 스타일리시한 게 우리 영어 선생님들한테는 잘 어울려요. 그런데 또 너무 힙해! 이거보다는 단정한 스타일이 더 잘 어울려요. 왜? 우리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섬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수업을 하던 원에 신입 선생님께서 참관을 하러 오셨어요. 너무 예쁘게 하고 오신 거예요. 올이 이렇게 밑단에 올이 막 풀린 짧은 청 미니 스커트를 입고 그리고 흰색 그물망 모양의 스타킹을 신고 오셨어요. 예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가는 장소에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끝이 늘어지면서 시선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양해 말씀을 구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과 신나게 몸도 쓰면서 수업도 해야 되고 또 선생님이라는 그 이미지, 선도 지켜야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원에 가건 혹은 이런 행사들로 인해서 방문하게 되건 그럴 때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짜파게티 피하자고요. 맛있어! 하지만 너무 짧은 거, 너무 파인 거, 너무 캐주얼한 거, 너무 튀는 거 요 네 가지는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요? 선생님들 지금 보시면서 JJ 너무 꼰대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들과 몸도 쓰기 때문에 활동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내는 어머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자, 그럼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바디 랭귀지. 저 이 부분은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일단 무대 위에서의 나, 그리고 무대 밖에서의 나,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너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말을 해요. 하지만 의외로 우리 모두는 눈과 귀가 모두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걸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 안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요. 원 근처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카페를 갔다거나 식당을 갔을 때에도 그곳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학원 관계자, 유치원 관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뭔가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저의 행동을 다시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OT를 갔어요.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어머님께서 계속 들락날락 하시면서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뭔가 바빠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짜증이 막 이제 올라오시니까 목소리 톤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아, 우리 어머님 저렇게 바쁘시고 일도 많으신데 아이 OT 때문에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잠시 후에 이분이 무대로 올라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프로그램의 선생님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 그리고 유치원의 원장님, 선생님들이 다 계신 자리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신경 쓰게 됐어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도 대기하면서 앉아있을 때도 허리를 좀 펴고 뭐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핸드폰을 계속 보거나 이런 행동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미소를 띠고 두 손은 예쁘게 모아서 이런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센스쟁이 키즈몬 선생님들은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일단 허리를 앞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안 돼요. 배가 나오거든요. 그래, 우리는 또 겨울에 하니까 옷으로 좀 커버를 해보고요. 그리고 배에 힘을 딱 주는 거죠. 허리를 앞으로 밀고 어깨를 내리세요. 어깨를 내리셔야 목도 길어집니다. 예쁜 사슴 같은 목선 보여주셔야죠. 자, 그리고 서 있을 때 의외로 짝발을 짚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진짜 안 예쁩니다. 일단 짝발은요, 대중 앞에 서 있기에는 너무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골반이 이렇게 위로 삐딱하게 나오기 때문에 절대 예뻐 보이지도 않아요. 다리는 그냥 일자로 예쁘게 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스처. 손. 자, 선생님. 우리가 손이요, 생각보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특히 어떤 행동 하시죠? 머리를 끊임없이 쓸어 넘기시고요. 그리고 막 귀를 막 넘기시고요. 바쁘세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 못 가게 잡으세요. 잡고 배를 가리십시오. 그 편이 훨씬 아름다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를 주신다? 좋죠. 두 손으로 잡으세요. 너무 귀여워 보이세요. 그리고 뭔가를 가리켜야 된다? 그럼 한 손을 풀어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가리키고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시선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시선 처리. 물론 우리 선생님들은요, 수업하실 때 우리 아이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수업을 하시죠. 그래서 시선 처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자, 대중 앞에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중 스피치는요, 1대1로 눈을 마주칠 필요가 없죠. 어느 한 지점을 그냥 응시하시면 돼요. 그럼 저쪽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 만약에 이야기가 조금 시간이 길어진다, 그럴 때는 너무 한 곳만 바라보시면 그 방향 외에 다른 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세요. 뭐야? 자기도 키만 얘기해. 나도 껴줘. 막 이런 느낌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해야 해. 그러면 지점 몇 개를 선택하셔도 돼요. 앞에 보시고 얘기하셨다가 저쪽 멀리도 한번 보셨다가 이번엔 저쪽도 한번 봐볼까? 요 앞에도 봐볼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다만 요 부분은 연습이 조금 필요하실 수 있어요. 저는요 이것까지 신경 쓰니까 로봇가 고장난 것 같아요. 그러면 적절한 눈높이로 쳐다봐 주세요. 땅을 보거나 허공을 보시지만 않으셔도 멋지세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무대 위에 섰을 때 나는 허리 앞으로 밀고 어깨 내립니다. 발은 짝발 하지 마세요. 자, 두 손 모아서 어디 못 가게 꼭 잡고 계시면 되고요. 시선은 자연스럽게. 괜찮으시죠? 자, 이제 목소리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제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았거든요. 나는 얼굴만 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 멋진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갑자기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목소리가 가진 힘은 정말 큽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타고나요. 그리고 뭐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되어질 수는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 외에 전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톤 조절, 속도 조절, 강약 조절, 그리고 쉼, 이런 것들 활용하면 충분히 드라마틱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단련이 되어 있어요. 왜? 스토리텔링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언가 얘기를 할 때 톤 조절을 통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문장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이건 제가 샘플로 만든 거예요. 자, 먼저 속도를 함께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즈몬 친구들과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JJ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영어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차분하죠? 이제 톤과 속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키즈몬 친구들과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JJ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영어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통통 튀면서 밝은 느낌을 주었어요.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나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화법이 무엇일까?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pose 그리고 강세 얘기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이야기가 정말 밋밋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키즈몬 친구들과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JJ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영어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잔잔하죠? 근데 이게 길어지면 수면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강세와 포어즈를 좀 활용해보면 통통 튀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키즈몬 친구들과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JJ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영어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분위기도 달라요. 전달력도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의 목소리와 나의 느낌에 맞는 톤, 방법, 속도 조절 마음껏 활용하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연습을 좀 같이 해볼 시간입니다. 아까 했던 것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원에 가실 때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맑고 밝게 웃으면서 큰 목소리로 씩씩하게 안녕하세요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말을 뱉어낸과 동시에 몸을 숙이세요. 원래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순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선을 맞추고요. 말을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나누에 몸을 숙이고 들어 올려서 다시 보는 거예요.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이렇게. 그죠? 우리는 이제 인사하는 방법 알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대중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실 때 안녕하십니까? 하고 바로 시작을 하시면 박수를 못 받으세요.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거 누리셔야죠. 자,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 이 텀에 청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인사를 하니까요. 그러면 청중들도 박수를 칠 시간을 갖게 되고 선생님도 그 박수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이어지는 멘트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그리고 박수 받으면서 퇴장 하시면 돼요. 자, 인사할 때 내가 어떻게 했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인사하는 법도 해봤고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선생님, 제가 같이 연습을 해보고 싶어서 인사말을 살짝 샘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슬래시가 2개가 쳐 있는 곳은 반드시 확실하게 씌워주세요. 마침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슬래시를 하나만 넣은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저의 호흡, 저의 말하는 습관에 맞춰서 제가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어떤 호흡, 어느 정도 길이의 호흡을 하시는지 내가 말하는 스타일은 어떤지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말을 길게 느리는 부분 아니면 강세를 주는 부분 이런 분들은 체크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키즈몬 유치원 친구들과 즐겁게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영어교사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올라오고 이어서 갈게요. 우리 키즈몬 친구들은 데일리 컨버세이션, phonics, 그리고 스토리 리딩 수업으로 영어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키즈몬 유치원 친구들과 더 즐겁고 행복한 그런 영어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깔끔하게 들리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석, 제가 샘플을 만들어 드렸어요. 선생님, 저도 원에 가서 OT를 할 때 이렇게 점잖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스타일대로 문장을 만들어 보셔서 어디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스타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센스형, 강요형, 레크레이션형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은 제가 임의로 지은 거라서 어떠한 학술적인 증거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센스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센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를 소개를 했어요. 반드시 원장님 칭찬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영어 프로그램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원장님이요. 박수 주세요! 이렇게 원장님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원장 선생님의 해안 한번 칭찬해 드리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요형이에요. 혹시 시간이 조금 여유롭게 주어지신다고 하면 저는 이럴 때 우리 어머님들께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어머님들도 댁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요. 예를 들면 어머님, 우리 원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 그리고 우리 키즈몬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책임지겠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매일매일 노출할 수 있도록 들려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으시죠? 꼭 해주셔야 돼요. 약속! 이렇게 어머님들에게도 끊임없이 강요를 합니다. 자, 그리고 레크레이션형은 좀 분위기를 살리고 싶을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어머님들도 앉아서 계속 듣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입을 좀 열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분위기가 좀 훅 살아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님들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으시죠? 좋아요. I say, can you do it? You say, I can do it. Can you do it? Can you do it? 요렇게. 그래서 앉아만 계시고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 우리 청중들에게 입을 열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주시는 것도 반응이 제법 좋아요. 자, 연습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오늘 점검을 하면서 나는 어떤 식으로 스피치를 했더라? 라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연습을 하실 때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녹음을 해서 내 말투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요즘 휴대폰 잘 나오니까 나를 한번 촬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서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나를 조금 더 다듬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들으셨던 내용 중에 혹시라도 요거 조금 더 해볼까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를 너무너무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OT 건승을 기원합니다. 날이 많이 춥지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JJ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어디 보자. 우리 키즈몬 선생님들은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인사말을 요구하는 데도 제법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영어를 잘하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돈된 그런 스크립트가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지? 어떻게 전달드리면 좋을까? 맞다. 우리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샘플을 마련해서 올려드리면 되겠구나. 선생님들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셔가지고요. 내 취향에 맞게 조금 손보셔도 되고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인사말, 영어 인사말 올려봐 놓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